자, 사안은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했잖아요. 물론 지명은 제가 바꿉니다. 지명은 성남은 아니지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 여기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집합건물법 33조 보시면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관리단 집회의 소집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33조입니다. 제가 33조 1항부터 3항까지와 그 다음에 4항, 4위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1항부터 3항까지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4항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예요. 제가 붉은 글씨 써놨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관리인이 있는 건물, 관리인이 있다면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자기가 직접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관리인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가지고 집회 소집을 청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 권한이 있어요. 1항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열고자 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달리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집회를 안 열어줄 경우에는요.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자기가 직접 집회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는요. 있는 건물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법한 관리인에게 집회를 열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안 열어준다면 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 같은 경우는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잖아요. 저희가 적법하게 관리됐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면은 1항부터 3항까지가 적용돼야 될까요? 4항이 적용돼야 될까요? 1항부터 3항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관리인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총회를 열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 사항을 따랐단 말입니다. 사항에 따라가지고 집회를 열은 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이 건물, 이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만 내려준다면 관리인이 없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집회를 연 이 관련 집회는 결국 무효가 됩니다. 이 집회가 무효가 되니까 선임된 관리인도 적법한 관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관리인을 한다면 백날 반대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회를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했던 사안에서는 결국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적법하면은 너네가 독재적으로 여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괜히 힘만 쓴 거죠. 정리를 해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권법은요. 집회 수입 통제에 대해서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어요. 집합권법 33조 1항부터 3항까지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4항은 없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선임된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를 부인하고 새로이 관리인 선임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관리인에게 집회의 소집을 청구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적법한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 경우, 이 경우 나중에 소집된 관리단 집회, 나중 집회, 요것은 자 다음은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수집된 것으로서 위협하다, 위협해지는 것입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안, 이 사안은 제가 했던 사안입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련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먼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문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단 대표를 선임해 드렸어요. 관리인 선임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과다 집회 소집권자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회사 주도로 수집된 과단 집회는 수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봤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도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봤자 나중에 뽑힌 관리인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는,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 사안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괴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따로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나중에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